저희와 함께할 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정파와 이념을 정당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네, 처음에는 여야를 망라한 언론 모임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요즘에는 결국 야당편 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동행 출범에 앞장선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국민동행이 어떤 취지에서 왜 만드시게 된 것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정치 실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됐고요. 또 국민과의 소통, 또 야당과의 소통, 여하간 소통이라는 게 없어져서 정치가 대단히 삭막해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복원시키고 좀 민주적으로 정치가 되기 위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다 포함돼서 이 정치에 대해서 진언하고 충고하고 코치하는 이런 모임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네. 주도하신 분들이 저희가 듣기로는 권노갑 전 고문 계시고 전 고문님하고 또 임명진 새누리당에 몸담으셨던 임명진 목사님, 김덕영 씨도 새누리당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한 10여 명 됩니다. 이부영, 이창복 제시들이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반재철 씨, 신필균 씨, 영담 스님, 목사님 등등 여러분이 또 계십니다. 누가 처음에 이 주창을 하셨습니까? 한 6분쯤 했습니다. 김덕영, 이부영, 정대철, 이우재, 이창복, 임명진 6분이 좀 시작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데서 여야가 정치를 복원시키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민주적으로 좀 되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궁극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려면 저들은 개헌을 통해서 뭔가 물꼬를 잡아줘야 됩니다. 개헌이요?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제도 같군요. 민주적으로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정치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직선제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 분권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돼서 총리나 국회 쪽으로도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내각 책임자락도 가서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뭔가 민주적으로 더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이죠. 해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원천적으로 대통령한테 권한이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고까지 평해지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원적으로 권위주의적 대통령 그리고 독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근원적으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적어도 여야 간에 합의돼서 또 정치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그러지 않으면 한 발도 물러갈 수 없는 제도로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요 여야 간에 스테일메이트 여야 간에 굳혀져서 파행이 됐지만 대통령이 이게 권한을 막강하게 쥐고 있어요. 문제도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는데 어저께 국회 나오셔서도 여야 합의 존중한다. 이게 일부 좀 나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대통령이 딱 풀어주셔야 되는 것을 또 공업 퍼넘기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사자로서 말씀입니다. 저번 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냐 나는 아니다 그러나 또 새누리당 정권에서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 정권 들어서서 뭔가 은폐기도 하고 또 저번 국정조사에서 봤습니다만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건 야당이 뭘 인권 유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시는데 이걸 문제는 대통령이 맡아서 풀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 여쭤보기 전에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최근에 여권에서도 원로들이 많이 기원해서 일선에 서셨고
지금 이제 이쪽은 야권 원로들이 중심이 됐는데 원로들이 또 뭐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개헌 같은 얘기는 현역 그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전면에 좀 나서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아니냐.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정당을 만든다든가 어떤 정파를 돕는다든가 이런 일 없습니다. 예. 단지 이게 올드보이들이 나선다는 것은 오죽하면 예. 지금 정치가 그래도 잘 가다가 그냥 한 1년 사이가 지금 헤매고 있다고 그러면 좀 너무한 표현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뭔가 코치하고 진언하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나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비선거권을 행사해서 우리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무슨 어떤 뭐 자리를 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순수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올드보이들이 기원하는 것이 뭐 다 나쁘다, 반드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륜이 또 필요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일선에 정고모님도 나오실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여당, 야당 양쪽에 다 쓴소리 뭐 조언을 하시는 겁니까? 여당에 대해서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합니다. 어떤 여당에 대해서는 어떤 여당이 것이죠? 지금 하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 제가 대충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정치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을 못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이제 제가 질타를 먼저 했습니다만 야당도 지금 거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야당의 입장하면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예. 면에서. 그런데도 여당의 반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럼 민주당도 또 야당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좀 제시해 줄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야당도 이 모양 갖고는 정당의 최고 목표는 정권을 얻는 건데 이래 갖고 야당의 정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건 대단히 회의스럽다.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근본 목표를 못 달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지금 절반? 글쎄요, 제가 코치를 혹시 한다면 예. 야당이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요. 조금 우클릭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층만 가는 노장층 정당이 안 되고 청년층만 노장층이 함께 가는 정당의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가고 종북좌파라고 의심받는 것은 단호히 손 끊어야 되고 저도 운동권으로 시작한 학생 때 그랬습니다만은 운동권적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폭 넓은 시각으로 좀 가서 국민들이 이거 믿을만해, 이거 신뢰할 만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는 안 될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의지만 굳건히 표현 안 되면 회복된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야당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야당 주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야당이 그런 방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을지. 거기도 반반입니다. 예. 저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고 조금 아니다. 아직도 좌클릭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데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주위에서 국민들한테 들은 결과가 그렇다. 네.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이 적어도 왜 그러면 좌쪽은 민노당과 요새 무슨 심상정 씨 하는 그 정당에 대한 연대해서 맡기고 이쪽은 거꾸로 전략적으로 보면 전술적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가야 예. 포용력이 더 넓어지는 건데 스스로가 좌쪽으로 가갖고 어떻게 하단 말씀입니까? 이건 오른쪽은 자꾸 버리는 것. 네. 오른쪽을 포용하고 이쪽은 끌어들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정고모님이 민주당 대표이시거나 또는 원내대표라면 제일 우선순위로 1, 2, 3 이거는 먼저 이것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소위 전국이 경색된 거에서 경색된 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예. 여당 대통령이 이게 지금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어요. 대통령이 특검 문제가 있는데 예. 특검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특검하면 안 됩니다. 예. 재판 안 받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의 상설화를 주장하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어른께 특검 받으셔야 된다. 지금 재판 안 하는 걸 누가 다시 특검하자는 건 아니다. 재판 안 받고 있던 상황은 특검해야 된다. 왜?
검찰이 믿을 만하게 적겠느냐. 검찰총장도 윤석열 수사부장도 그다음에 환기환 법무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선거법 위반은 빼라고 이러니까 검찰의 공정성, 더군다나 그 둘레로 있는 새누리당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우물우물하고 자꾸 은폐 의혹이 있는 판에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바로 특검이 이런 때 필요한 거다. 그렇게 가도록 설득하고 예. 또 꼭 들어놓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자꾸 농성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좀 깨어나셔서 이거 상설특검 주장하시던 분이 이거 자기는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이거 내가 했겠습니까? 이거 과잉 충성하는 친구들이 했습니다. 이거 잘 조사해서 특검해서 푸세요. 댓글 사건이요? 댓글 사건은 댓글 사건 재판이었죠. 이거 좀 전부 댓글 사건. 댓글 말고 SNS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SNS가 5만 건인가 5천 건인가 또 되는 게 그거 말고 댓글은 말고 다는 특검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단돌이라고 그럴까 나머지 마무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십시오. 이번에 합의하라고 그러는 것도 진일보라면 그거는 합의해서 하십시오. 그건 특위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쉽게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쉽게 이거는 뭐 특검은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이거 특검하면 뭐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고 있구나. 감추는 게 없다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여당에서는요. 네. 결국 국민동행이 여야 모두의 쓴소리를 하시고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고 개헌 목표로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는 앞으로 선거에서 야당을 지원하는 야당 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평도 내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야당 쪽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지만, 조금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김덕영, 임명진 씨라고 또 동수로 했습니다. 예. 임명진, 김덕영, 정대철, 이부영 이렇게 해갖고 이창복 그 양반들도 새누리당에 때 쪽에 이우재 양반도 새누리당에 때 오고 이창복 씨는 이쪽에 있던 양반이니까 시작한 6명이 거의 절전반입니다. 예. 그런데 김동연 고문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해. 그때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쪽 당을 다 그리고 이부영 씨도 저쪽에 갔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어떻게 될는지 다 모르니까. 네. 하여간 꼭 민주당 출신이니 야당 출신이니 그런 걸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이게 지금 현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황 푸는 것은 청와대 대통령이다. 거기가 핵심을 가니까 모든 게 저쪽에 대한 비판이고 야적 색깔을 띠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그렇게 보실 겁니다. 네. 사실은 주목하는 부분이 네. 안철수 신당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다 물어봤어요. 사람한테도. 안철수 신당 하려고 뒤에서 혹시 하는 사람이 있냐? 전혀 다 아니래. 예,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니, 근데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12월쯤 한 달 후면 아닌 게 지금 무슨 안철수 피해서 안철수 받아갖고 뭘 할 사람이면 금방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서로 다 6명이 다 그러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 중에 그쪽에 있는 분은 이런 묵시적인 동이 있습니다. 정치하려면 적극적으로 정치해서 출마할 분은 좀 피해달라, 나가달라 이런 것이 묵시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고모님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어떤 경쟁력, 잠재력 높이 평가합니다. 그도 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에서 어떻든 간에 정당도 만들지 않았는데 민주당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와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아니면 최소한 경쟁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연대나 연합이나 단일화를 통해서 아니면 단일 정당을 통해서 같이 협해야 이 거대한 여당을 맞서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가면 필패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최근이나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저 최근에 본 일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뵀는데 여기서 악수는 그날도 왔을 때 악수했습니다만 얘기해 본 적은 우리 김덕영, 이부영 저같이 작년 개헌 문제를 할 때 개헌에 동의해라 후보로. 그래서 딱 한 번 만나본 게 난 일생 한 번 만나봤어요. 작년 대선 전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전화 통화도 안 하시고. 전화 통화도 그런 거 한 일 없어요. 예.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도
시장 후보 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당은 안 만들어졌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야권이?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중재 역할에서 풀어줘야죠. 그리고 뻘이 둘이 나오면 아까 둘이 나오면 필패라는 얘기가 거의 그냥 자동적인 결론인데 그런 경우에 이거 단일화를 시킨다든가 단일 정당을 만든다든가 연합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뭘 풀어가야죠. 뻔히 지는 걸 알고 불구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현명치 않죠. 예. 그런 일을 지금까지 좀 중재하셨던 작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그렇고 했었던 그 연석회의 그때 지금 또 야권 연대 신야권 연대라고 해서 뭉쳐 있는데 그분들 제가 느끼기에 그분들의 성향하고 지금 이쪽 그 국민 동행의 성향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예, 제가 아까도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개헌 운동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라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가 뭔가가 중간에 맥힌 것은 헌법,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벗어나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궁극적으로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좀 고모님은 다시 정치를 출마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왜요?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혹시 부자 국회의원이 같이 하셨던 일본은 무슨 나카소네나 고이즈미 같은 후쿠다도 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서상 안 맞습니다. 예. 여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원로들이 지금 다시 전면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올드보이들의 귀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긴 박근혜 대통령 잘 돕고 있겠죠. 제가 다 가까운 분들이라 그럽니다만은 하여간 옛날식으로 돕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옛날 유신 때 많이들 도왔던 분들이 됐고 또 권위주의 정권으로 갔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돕던 데인데 그에 따님은 그렇게 안 되기로 돕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좀 통화해서 조언을 하시거나 그분들 여기저기서 잠깐은 뵀습니다만 특별히 얘기할 거리 없었고 저는 도리어 올드보이 한다면 제 친구고 기대가 있는 서청원 대표 같은 양반들이 정치를 좀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청원 대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 대표죠. 저도 전 대표였으니까. 서청원 의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여야를 관계를 푸는데 벌써 시작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가 여야 중진도 만나고 저도 한번 뵀습니다만 저 다 좀 푸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는 게 참 좋고 능력이 있고 또 그러다 정치도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다 친한 사람들 간의 얘기도 다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가 나서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렇게 친화력이 좋은 분이에요? 좋습니다.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여야에서 다 그분? 다 여당에 있을 때 야당하고 제가 또 여당에 있을 때 그쪽의 야당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그리고 또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여당이 왜 야당을 공격해? 이날 40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봐. 야당이 그러지 않아도 뭔가 화가 나 좀 있는 판인데 사사건건이 야당을 공격하면 이게 일 안 된다. 더 꼬이게 된 거는 그냥 거기 원내대표 부대표 이런 양반들이 시간만 나면 아마 그것이 손자병법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공격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약을 올려서 풀 수 있는 것도 아주 증오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 대표한테 그랬더니 누가 아니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에서 좋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나라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